네, 이번 주 사법 슈퍼 위크로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기각됐고 내일은 이재명 대표 항소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이재명 대표 선고 후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해졌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정치권과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정치인사이트 홍석준 서가번 전 국회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어제 있었던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결론에서 재판관 8명 가운데 5명이 이제 기각, 그리고 1명이 인용, 2명이 이제 각하 의견을 내서 87일 만에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총리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좀 그 헌법재판관들사 이제 의견이 조금 엇갈린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뭐 큰 틀에서는 뭐 예견된 그런 이제 결과고, 다만 이제 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통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에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좀 주목해서 봤는데 어떤 내용을 좀 눈여겨 보셨습니까? 예, 지금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30번째 네. 탄핵 발의를 했는데 그 결과 이제 9번째로 벌써 또 탄핵이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9대 0이죠. 야구로 말하면 이제 콜드 게임이나 마찬가지인데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그 총리에 대해서 이제 7대 1로 탄핵 기각이 됐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뭐 예상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민주당 출신들 패널들은 뭐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뭐 인용될 것이다. 그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주장을 굉장히 많이 했죠. 완전히 이제 그 예상이 보기 좋게 어긋났는데 특히 이제 결정한 보면은 두 분이 이제 각하를 했는데 결국 이제 정족수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을 했었고 5분이 결국은 탄핵 기각을 하면서도 또 그 안에서도 또 내부는 이제 위협 사유는 있으나 중대하지 않다. 그런데 또 김복형 재판관 같은 경우는 마흔익 재판관 자체를 임명하지 않은 것도 또 위법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재판관들의 어떤 성향 내지는 어떤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저는 간접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통령의 어떤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는 힌트를 줄 수 있는 내란과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힌트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각하하신 분과 그리고 김복형 재판관처럼 마흔익 재판관까지도 임명하지 않은 것은 그 시간적인 여유라든지 이런 것은 임명권자의 어떤 재량을 줬기 때문에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명시적으로 언급을 한 것은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저는 좀 분명히 영향을 미치지 않나 그래서 싶고 또 가장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사상 초유의 그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 대행 역할을 하고 있었던 한덕수 권한 대행까지도 탄핵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비상계엄에 따른 어떤 명분 즉 민주당의 탄핵 폭주로 인한 어떤 국가 마비라는 이런 명분도 더 만들어졌다. 뭐 그런 어떤 측면에서 이번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의 탄핵 기각이 간접적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까지도 저는 영향을 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일부 영향이 있을 것 같다. 재판관들의 성향이 좀 드러난 것 같다. 그렇게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보고 싶겠죠. 보수층에서는 또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만 보겠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헌법재판관들이 여러 가지 각자의 이 그 판단에 의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놨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쉬운 것은 이 그 최고 책임자가 결국 헌법을 위반한 거 아니겠습니까? 헌재에서도 그건 인정을 했잖아요. 그러나 탄핵을 할 만큼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라고 해서 기각을 했습니다만은 헌법재판관을 국회에서 합의해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헌법을 위반했고 그로 인해서 탄핵 초기에 여러 가지 혼란한 상황들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것만 해도 충분한 탄핵 사유가 된다. 그런데 결국 탄핵하지 않고
개각한 거 했습니다만은 그 뭐 판단은 어쩔 수가 없긴 하지만은 대단히 아쉽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홍 의원님 말씀 뭐이 8대 빵이라고 여권에서도 얘기를 하고 보수 중에서도 계속 얘기를 합니다만은 9대 빵입니다. 9대 빵. 네. 그거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듯이 국회에서도 그에 대비해서 입법권자들이 그에 대비해서 국회에서 탄핵할 수 있게 또 장관 해임 건의안도 있거든요. 오히려 제대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아서 또 특히나 헌법을 위반해서 탄핵을 당한 탄핵을 소추당한 그거에 대해서 창피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국민들에게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백변 사죄해야 될 상황이지 그게 무슨 뭐 축구나 뭐 야구 스포츠가 아니지 않습니까? 헌법 질서 내에서 각각의 역할들 권능을 행사한 거거든요. 민주주의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제도를 그 시행하는 데 있어서 뭐 그 스포츠 게임 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온당하지 않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뭐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거는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이번 주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날 또 탄핵 이후에 그 헌법재판소 일반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주에 그 3번이나 선거를 사실상 물리적으로 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힘들고 다음 주가 되지 않겠나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매번 주초에는 다음 주 저는 다음 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서 의원님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번 주를 넘기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지금 국민들이 그 불안해하고 또 이 혼란을 헌재 스스로 이렇게 그 자초할 필요는 없다 해서는 안 된다. 국무총리 한덕수 총리 대행 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이제 윤석열 탄핵건을 분명하게 더 이상 더 끌어서는 그 국가적 혼란만 키우지 어떤 국가적으로 그 실익이 없지 않습니까? 헌법재판관들도 최소한의 그런 정도의 책임감과 또 의무는 있다. 또 그럴 정도의 양식은 있는 분들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이번 주에 충분히 내야 되고 또 그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려면 내일쯤은 아마 이제 예고가 있어야 돼요. 내일이나 모레나 뭐 그러겠죠. 자, 어제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 이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조금 전 언급하신 대로 탄핵 중독에 경종을 울리고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운 역사적 결정이다 이렇게 긍정 평가했고요. 민주당은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촉구하지 않으면 이제 파면 사유다 이렇게 했고. 기존에 이제 최상목 대행이 이제 대행으로 있으면서 지금 이제 부총리로 이제 다시 복귀했습니다만은 그 대행하면서 그때 이제 발의가 되지 않았습니까? 탄핵이 발의됐는데 그거는 그거대로 이제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면? 예, 서 의원께서 그 민주당 일반에 있던 입장 말씀하셨죠. 그 탄핵은 헌법상의 권한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그 권한도 사실은 올바르게 써야 됩니다. 우리가 부엌에 칼이 있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꼭 그 요리를 하는데 휘둘러야 되는 거죠.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게 되면 흉기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탄핵이라는 제도는 상권 분립의 아주 예외적인 제도로서 국회가 사실상의 어떤 사법적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상권 분립의 아주 예외적인 제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요건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면서도 또 그 사유가 중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이 지나치게 그 탄핵 중독증에 걸려서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 그래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까지 총 탄핵 발의가 21건이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지금 30건째 발의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건 직권남용이고 탄핵 남용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작게는 부처가 수십일에서 수백일 마비가 되고 국가 기능이 마비가 됩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결국은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 갈 수밖에 없는데
탄핵 사유가 뭐 이틀밖에 근무하지 않은 예를 들면 방통위원장 이진숙 뭐 위원장 건이라든지 또 때려봤다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뭐 탄핵한 거라든지 또 중앙지검장이라든지 검사들을 이재명 대표 수사한 이런 어떤 보복으로 탄핵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보더라도 탄핵 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고 또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탄핵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데 특히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을 또다시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할 수 있다. 예. 다시 재탄핵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저는 국민들이 저는 납득할 수 있을까? 저는 국민들의 어떤 그 비판에 엄청난 비판의 후폭풍을 저는 민주당이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마은혁 후보자 관련해서는 헌재에서도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위법인데. 그 한덕수 대행도 임명하지 않을까요? 저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그러니까요. 그게 위헌이 아니다가 아니고 위헌이라고 그랬습니다. 단지 그 지체 없이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기간이 지났지만 그 정도 사유가 그 정도 가지고 탄핵을 할 만큼의 적정하지는 않다. 네. 이렇게 헌재 재판관들도 판단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예. 길이 많이 지났거든요. 당장 마은혁 재판관은 한덕수 대행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첫 번째 해야 될 업무가 이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이라고 봅니다. 말도 되지 않게 한덕수 총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여야 합의를 해와라. 여야 합의해서 국회에서 추천했습니다. 과거에 이 헌재 재판관 뭐 다 아시는 내용들일 수 있습니다만은 헌재가 생기고 나서 당시에 이 3당 체제였거든요. 민정당,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또 공화당도 있었습니다만은 국회에서 이 3당이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여당 하나, 야당 둘 이렇게 됐었는데 통상 여야가 의석수가 그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지 않을 때 여야가 공동으로 한 사람을 추천했는데 민주당 시절에도 그랬고 여야가 지금도 그렇고 여야가 현격한 그 의석수가 차이가 났을 때는 예. 그 일당에서 두 사람을 추천했거든요. 그게 이번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고 예. 과거에 국회에서 그 관례로 그렇게 해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야 대표들이 원내대표들이 합의해서 서명까지 해서 국회의장에게 통보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게 여야 합의지 뭐가 합의겠습니까?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의장 명의로서 보낸 것들을 여당 의결해서 보낸 것을 국무총리 대행이 그것을 정치권에 국회에 합의해와라 정치권에서 그럴 권한은 주어지지 그 어디에도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에 다시 한 번 더 헌재에서 분명하게 그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줬다.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 아까 뭐 탄핵 중독증 얘기를 합니다만은, 윤석열 정권에서 최상목 대행까지 합쳐서 40회에 걸쳐서 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승만 정권 건한 20년 가까이 15년이 넘는 이승만 독재 정권 체제 하에서도 49번 거부권을 행사를 했거든요. 그 기록을 지금 깰 상황입니다. 이 거부권 행사했던 그 법들이라는 게 특검법도 있고 여러 가지 민생법들도 있고 있는데 그것을 국회에서 합의해서 올라간 거 국회에서 의결해서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올라간 법안들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는 있죠. 예. 그러나 본인과 본인 가족과 관련된 그 김건희 특검법뿐만 아니고 심지어는 최상병 특검법도 그렇고 명태김 특검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다 국민적 의혹이 크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검찰한테 맡겨놓을 수 없는 그런 건들에 조차도 다 거부권을 행사한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탄핵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져서 지금 이 탄핵을 한 건데 예.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폭주다. 예. 이렇게 얘기하는 알겠습니다.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복귀한 만큼 여야정 국정협의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정협의회가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복원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행 때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이유로 해서 이제
야권에서 반대해서 이제 배제됐었는데 한덕수 대행 체제에서는 이제 복원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지금 산불이 상당히 그 피해가 이제 극심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추경 편성도 좀 속도를 낼 것이다,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추경 편성까지 좀 이번에 좀 타결을 지을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추경 편성이 굉장히 좀 심각해졌죠. 네. 그동안 사실 어떤 추경의 원인이라면 크게 보면 지난번 민주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수정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삭감됐던,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어떤 특활비라든지 뭐 대왕고래 유전 등이라든지 삭감됐던 그런 예. 부분도 있지만 특히 지금 이제 뭐 민생 부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 논의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산불이라든지 이런 재비가 급히 좀 논의가 좀 돼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점에 대해서 또 민주당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지난 수정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그 예비비를 포함해서 예비비를 원래 정부안은 4조 8천억인데 그 안에 제 목적성이 2조 6천억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을 이제 2조 이상 삭감을 하면서 그 예비비가 1조 6천억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조 6천억 중에서도 1조 가량은 무상 어떤 뭐 이런 어떤 급식이라든지 그런 있고 이런 어떤 순수 재로는 6천억인데 지금 이제 구제액이라든지 다른 쪽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가용 자원은 3천에서 4천억에 지금 불과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이제 추경을 통해서 정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왜 민주당은 뻔히 이렇게 예상을 뭐 예비로 할 수 있는 이런 재예비까지도 삭감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추경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또 상황을 만드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조금 전에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이 그런 거부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 거부권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민주당이 그동안에 어떤 국회에 어떤 가장 중요한 여야의 어떤 합의를 통해서 뭐 특검법이다 무슨 어떤 일반 어떤 법을 통과시킨 게 아니라 국회의 어떤 일방 어떤 독주를 통해서 그런 어떤 법들을 대거 단독으로 통과시킴으로써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 있던 여야 간의 합의 협의 과정이 대단히 지금 이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압도적인 다수당인 민주당의 폭주가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거부권 남용이다, 탄핵 남용이다. 이거는 계속 뭐 쳇바퀴 돌듯이 얘기할 것 같으니까 그건 여기서 그리고 조금 아니 그거는 뭐그 얘기 하자는 건 아니고요. 예. 짧게 하고 이 추경 부분들은 지금 뭐 특히나 산불 지금 이런 사례가 없을 만큼 지금 국가적 재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 추경을 빨리 해야 될 이유가 더 생긴 겁니다. 집권당이 국민의힘 당이 집권당 아니겠습니까? 집권당이를 저는 포기한 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편성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이 추경도 계속 집권당에서 거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 예산 편성 끝나자마자부터 추경, 심지어는 재경부에서도 그랬고 정부에서도 추경 빨리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에서 반대해서 못하고 있었던 추경 자체는 찬성하는데 시기와 이제 내용에 그게 그거죠. 네. 그게 그거죠. 결국은. 그런데 지금 아까 합의 얘기를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하십니다만은 이 집권당이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우리 대한민국의 불행, 이 집권당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국가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야당은 뭡니까? 민주당을 지금 압도적 다수당으로 왜 국민들이 만들어줬습니까? 윤석열의 이 폭주, 윤석열 대통령의 그 폭주 정치를 막아야 된다. 국회에서도 막아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나라가 이게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압도적으로 사상 유례 없는 그 다수 의석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러면은 집권당 소수 집권당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 합의를 위해서 그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국정을 운영할 수 없으면은 모든 것을 다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가 아니고 야당의 뜻대로, 야당 국민의 뜻도 반영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5.5대 4.5라든지 뭐 6대 4라든지 7대 3이라든지 이게 국회에 넘어온 여러 의안들, 법안 예산 모든 의안들을 지금까지 처리해 오던 일종의
관례거든요. 네. 야당목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산에도 있고 법안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전 국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는 안들이 법안이 만들어지고 예산이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우리 것만 가지고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주당 이렇게 합의점을 찾아내지 못하고 있는 거고 누구 책임입니까? 야당 책임입니까 그게? 여당 책임입니다. 대통령 책임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망각하고 있는 이 불행한 시기에 불행한 여당, 불행한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어쨌든 뭐 정치의 이 대화와 타협이 실종되면서 그렇습니다. 그런 악순환이 예. 예, 계속되는데 뭐 잠깐 끝으로 시간 다 됐는데 할 말씀 하시겠습니까? 예, 연금 문제 관련해서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게 이제 예, 자동 조정 장치라든지 이런 것이 안 예,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합의는 지켜져야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더 개혁의 어떤 방향을 좀 틀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